오늘 낭독할 책은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입니다. 즈니 가토겐. 즈니 가토겐.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랐다. 일본 대학 예술학부 문예학과를 중퇴했다. 현재 일본 추리작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9년 산으로 사라진 여인들의 기록으로 제4회 현대 장편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모리오카의 사와야 서점이 주최하는 사와야 베스트에 울며 부른 사람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 출판된 아내의 유언은 서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주요 작품으로 뱀의 도행, 와타누키 식당 이야기, 히카게 여관으로 오세요, 미안해 등이 있다. 서투르면서도 따스한 인정이 넘치는 이야기로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낭독하겠습니다. 1장 주먹밥 두덩이 손님.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를. 따분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오늘까지. 내일은 분명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그동안의 우중충한 잿빛 나날을 뒤바뀔 멋진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다채로운 나날이 펼쳐질 거야. 틀림없어. 그런 상상을 하며 잠자리에 든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모으셨네요. 그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 포인트요. 도시락 가게의 여자는 무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가 이 여자는 노상 쌀쌀 맞다. 오늘, 정확히는 지금 처음으로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침마다 이곳에 들러 점심을 사는데도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다. 머리에 하얀 삼각두건을 두르고 머리칼은 뒤에서 하나로 묶었다. 앞치마도 하얀색이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다지 매력적인 외모는 아니다. 꼭 초등학교 급식당만 같다. 포인트 말이에요. 가득 찼어요. 여자는 무뚝뚝한 투로 되풀이했다. 몇 살쯤 됐을까? 나보다는 한참 위로 보인다. 30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할아버지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올 초봄 무렵부터 할아버지 대신 이 여자가 가게에 나와 있다. 이유는 모른다. 병이라도 났나? 맛은 그대로여서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쪽이 나았달까? 그 할아버지도 묘하게 눈매가 사납고 표정이 우악스러워서 그리 살가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보다는 양호했다. 여기 수다. 거스름 돈 30만엔. 얼마라고요? 30엔. 웃음기 하나 없이 썰렁한 구닥다리 농담을 건네곤 했다. 그럴 때면 눈 깊숙한 곳이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별난 할아버지였다. 역시 병에 걸렸나? 설마 죽어버린 건가? 그 할아버지? 포인트요? 그러고 보니 이 도시락 가게 포인트 카드인지 뭔지가 있었지. 돈을 낼 때 무의식적으로 카드도 함께 건네줬던 모양이다. 포인트가 쌓이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보다시피 이런 것조차 모른다. 원하는 음료로 하나 고르세요. 여자는 미동 하나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음료 하나란 말이지? 살짝 실망한다. 하긴 이런 거리 한 구석에서 혼자 운영하는 작은 도시락 가게의 포인트가 카드 아닌가? 대단한 경품 따위를 걸었을 리 없다. 짐작은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오려는 한숨을 간신히 참았다. 도시락이 진열된 유리 쇼케이스 위에 음료 전용의 소형 냉장고가 놓여있다. 녹차와 우롱차 외엔 페트병에 담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천연수 정도뿐이잖아. 심지어 죄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저렴한 가격에 들여놨겠지. 맛없어 보인다. 그걸 잘 알기에 음료는 무조건 편의점에서 산다. 원하는 음료라? 글쎄요. 꽤 난감한 티를 냈나 보다. 없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눈치챈 건가? 그러네요. 그럼 이걸 가져가세요. 여자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한 크기의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포인트 금액만큼의 경품이에요. 뭔데요? 열어보는 재미가 있죠.
여자가 천연스레 말한다. 안녕히 가세요. 진지한 채하는 얼굴 아래로 언뜻 여자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고리적 개그를 던질 때 씻던 표정과 조금 닮았다. 할아버지만큼 우악스러워 보이진 않아도 왠지 둘의 생김새에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딸인가 소녀일지로 모른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도시락 가게에서 산 주먹밥 2덩이와 경품 봉투를 캔버스 천에 토트백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겼다. 5월의 아침 8시 50분. 약간 흐리다. 바람이 조금 쌀쌀하다. 오늘도 변함없이 판에 박은 듯한 하루가 시작된다. 내 이름은 마에지야 아카리, 22살. 전문대를 졸업한 뒤 가구 판매회사에 취직했다가 8개월 만에 그만뒀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랄까? 회사의 전시장과 매장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했었다. 하지만 내겐 고객 응대가 고역이었다. 어서 오세요. 인사말을 내뱉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만다. 잘도 왔네. 지긋지긋해. 어서 오시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으니 상품은 팔리지 않을 뿐더러 손님에게서는 저 직원 기분 나빠요 라는 클레임을 받기 일쑤였다. 상사가 주의 주는 일은 별로 없었다. 아마도 신입사원이 그만둔다고 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급기야 내가 말해버린 셈이다. 그만둘게요. 결국에는 역시나 한 소리 들었다. 이봐, 도대체 왜 판매직에서 일하려 하는 거야? 딱히 이유는 없다. 학교를 졸업했으니 부모님에게 취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몇 군데 지원한 회사 중 이곳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고 환승 없이 전철 한 번으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위치에 본사가 있었다. 그뿐이다. 아무려면 설마 사실 내부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조용히 가구 판매사를 그만뒀다. 1년쯤 전부터는 격리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계약 고객의 월간 장부를 만드는 일이다. 어음이나 영수증을 정리하고 입출금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고객을 상대할 일은 없다. 게다가 환승 없이 집에서 전철 한 번으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면 퇴근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봉과 설날에 쉰다. 세금 신고 기간인 2월과 3월 이외에는 야근도 없다. 입력 업무가 없어 한가할 때는 인터넷 쇼핑을 하며 빈둥거린다. 영업직의 정사원은 아버지뻘 되는 아저씨들 뿐이고 아르바이트 동료도 35살 기혼에 애가 2 딸린 다나카 씨와 43세 독신 이도 씨. 둘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이차가 너무 나다 보니 대화가 통할 리 없다. 오늘도 언덕 아래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서 주먹밥 산 거야? 다나카 씨가 묻는다. 네. 그 가게에 옛날엔 전통 과자를 팔던 곳이었는데 이토 씨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케이크 가게처럼 보이던데요? 그 전에 말이야. 전통 과자점이었어. 뭔가 사건이 터져서 망했지. 어떤 사건? 자세한 건 잊어버렸어. 근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꽤 엽기적인 사건이었겠지? 다나카 씨가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 말인즉슨 살인사건? 그랬을걸?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은 엽기적인 사건이라. 설마 그 무서운 얼굴의 할아버지가 범인은 아니겠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려나? 찾아봐야지. 대화라고 해봐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이토 씨와 다나카 씨는 즐거워하는 눈치지만 나로서는 딱히 흥미롭지 않다. 도시락 가게가 생기기 전에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인지 뭔지도 여전히 모른다. 찾아볼 만도 한데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도 않다. 알든 모르든 나는 그 가게에서 계속 주먹밥을 살 테니까. 마에지마 씨는 뭐든 시큰둥하네. 다나카 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그런가 봐. 그래서 점심시간은 회사 내에 있는 휴게실보다 공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휴게실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다나카 씨든 이토 씨든 말을 걸어오는 일은 없지만 주말에는 집에서 펀둥펀둥 보내기의 수다.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와 만나서 놀기는 해도 주말마다는 아니다. 다들 각자 나름대로 바빠 보이기도 하고 나 역시 딱히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지도 않다. 매일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간다. 시큰둥하다고? 천만에 그저 지루할 뿐이야. 지긋지긋하다. 일도 하루도. 하긴 이런 일 평생 할 것도 아니잖아.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 지금이야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다니는 것뿐이다. 굳이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돈은 벌 수 있다. 분명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고객 응대는 싫으니 그것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고민만 하다가 이대로 나이를 먹어가는 걸까? 그건 싫은데. 언제부턴가 그 도시락 가게에서 점심을 사는 게 일상이 되었다. 도시락 가게를 발견한 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날이었다. 지하철 출구를 나와서 첫 번째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언덕 초입이 나온다. 회사는 언덕배기에 있고 도시락 가게는 길모퉁이에서 세 번째 집으로 언덕을 오르기 직전에 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자리한 낡은 목조주택. 입구 위에 연노란색의 차양이 드리어져 있고 유리문은 늘 활짝 열려있다. 음료 전용의 수영 냉장고와 도시락과 주먹밥이 진열된 쇼케이스가 길거리에서도 보인다. 케이크 가게 같네. 그것도 유행이 지난 케이크 가게. 저 쇼케이스는 케이크 가게에서 사용하는 집기 같은데 예전에 케이크 가게였던 공간을 막무가내로 도시락 가게로 바꿔버린 느낌. 아마 내 짐작이 맞을 것이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채용되어 출근하는 첫날부터 나는 망설임 없이 이 가게에 들어갔다. 오늘은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가토겐, 출판사는 필름 출판사입니다.